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허박입니다. 생년월일 1990년 9월 9일입니다. 거주지와 등록 기준지 그리고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주지는 춘천시 태계동이고 등록지는 춘천시 효자동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대학생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7년 7월 1일 밤 10시 10분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대방학원 옆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인 피해자 김소심을 불러 세운 다음 너처럼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 보면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형이 기분이 좋으니 스마트폰만 주면 곱게 돌려보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스마트폰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한 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 잘 들으셨죠? 예.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도저로 가서 절대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범인을 직접 목격한 김소심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예, 벽을 다는 의견은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신청하십시오. 예,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진범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찰과 강포청과 피고인의 친구인 차 배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강포청 증인과 차배포 증인에게 어떤 사항을 물으려고 하시나요? 자, 강포청 증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상황에 대해 묻고 차배포 증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검사는 변호인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예,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했습니까? 김소심 증인은 출석하였습니다. 강포청 증인과 차배포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들은 계획에 따라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 중 강포청, 차배포 씨는 증언하기에 앞서 오로지 진실만을 말해주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서를 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강포청, 차배포 증인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강포청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신청한 김소신 증인을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강포청 증인, 차배포 증인 순서로 신문하겠습니다. 김소신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강포청, 차배포 증인은 법원 경위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여기 안에서. 원래는 나가야 돼요.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잠깐만요. 김소심 역할을 맡은 소신이 어디 있어? 소심 씨. 김소심 피해자. 어떤 증인을 맡았어요?
이게 다시 뭐 아까 준우가 차별 보내. 주영아 차별 거야. 너가 김도중이 네? 내가 해주시면 그냥 가서 보면 되지. 제가 김소심입니다. 가서 하는데요. 이름 바꿨네. 바꿔 앉아서 보면 돼. 앉아서. 증인은 2017년 7월 1일 밤 10시 10분경 춘천시 청계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스마트폰을 빼앗긴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태교동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영어 수업을 마치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학원 건물 옆 골목에서 서 있던 아저씨가 야, 너 이쪽으로 와 라고 하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쪽으로 갔더니 아저씨가 너처럼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어린애들은 보면 기분이 나빠, 때려주고 싶다. 오늘은 형이 기분이 좋으니 스마트폰만 주면 곱게 돌려보내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제 가슴을 툭툭 쳤어요. 저는 겁이 나서 아저씨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줬어요. 증인이 스마트폰을 건네주자 범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잘 들어보게 보내주지만 오늘 일을 부모님께 알리거나 경찰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증인이 빼앗긴 스마트폰은 어떤 것인가요? 아버지가 중학교 입학 선물로 주신 100만원짜리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어요. 증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긴 사실을 알렸나요? 처음에는 겁이 나서 알리지 못했어요. 부모님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비싼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부모님께 야단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8월 31일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뺏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2017년 7월 1일 밤 10시 10분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증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은 범인이 이 법정안에 있습니까? 예. 그 범인이 누구지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증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스마트폰을 뺏기고 나면 너무 불안해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러다가 7월 초 어머니와 청소년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2주 동안 약을 먹었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질문하십시오. 예, 증인은 2017년 9월 1일 춘천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인의 모습을 설명한 사실이 있지요. 예. 증인은 범인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범인이 20대 초반의 남자로 인상이 매우 험악했고 스포츠형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증인은 범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았나요? 범인이 너무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범인의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범인이 20대 초반의 남자로 인상이 매우 험악했고 스포츠용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봤어요. 증인은 범인이 썼던 안경의 종류와 형태를 기억하시나요? 범인이 안경을 쓰고 있던 것은 확실하지만 어떤 안경을 썼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증인은 범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범인의 키가 어른 남자들 중에 큰 편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네. 너무 강압적이네. 야 이거 증인이 보시다시피 피고인의 키는 162cm로서 어른 남자들 중에 매우 작은 편입니다. 증인의 말대로라면 피고인이 범인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범인의 키가 컸던 것 같아서 경찰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범인의 키를 착각하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증인이 경찰서에서 범인의 모습을 설명할 때 경찰관이 증인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예, 제가 경찰관에게 범인의 모습을 설명했더니 경찰관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면서 사진 속의 사람이 범인이 맞는지 잘 보라고 하였어요. 증인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증인은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임을 바로 알아봤나요? 범인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사진 속의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 처음에는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머리 모양과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하셔서 제가 사진을 자세히 봤더니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에게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인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그 사진 속의 남자가 피고인이었나요? 예. 경찰관이 그 다음 날에도 증인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줬죠. 예, 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증인은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했나요? 사진 속의 남자가 범인이 맞다고 대답했어요.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 아니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증인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진이 있나요?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았고 피고인을 직접 만난 것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범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나요? 글쎄요, 술 냄새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도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예, 증인은 조금 전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예. 피고인의 목소리가 증인이 기억하는 범인의 목소리와 일치하나요? 예,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같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서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예. 증인은 조금 전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같다고 하셨죠? 예. 어떤 점에서 같은가요?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범인의 목소리가 가는 편인데 피고인의 목소리도 가는 편이어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범인의 목소리와 같은 것처럼 들렸어요.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서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증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니 화가 나요. 판사님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이상으로 김소신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강구청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세요. 예, 선생님. 증인은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춘천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2017년 9월 1일 춘천 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김소심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죠. 네.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김소심이 설명하는 범인의 모습을 듣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체포했던 피고인이 떠올랐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불관동 대박학원 주변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금품을 갈취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소심이 설명하는 범인의 인상이 피고인의 인상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김소심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인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이 보여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피고인이 3년 전 체포되었을 때 찍은 상반신 사진입니다. 김소심이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김소심이 피고인의 사진을 보더니 범인이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소심이 사진 속의 피고인이 범인임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고 하자 알아봤습니다. 증인은 그 다음날에도 김소심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사실이 있죠? 제가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경찰서에 데려온 다음 피고인의 전신 사진을 찍어서 김소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증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전날 김소심에게 보여준 사진이 3년 전에 찍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현재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이 범인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김소심이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김소심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더니 범인임을 확실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증인이 김소심에게 2번에 걸쳐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줄 때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사진도 함께 보여주나요? 아니요, 피고인의 사진만 보여줬습니다. 김소심과 피고인을 직접 대면시킨 사실이 있나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소심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나요?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집을 수색해 보았지만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처분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질문하세요. 예. 증인은 2017년 9월 1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체포했다고 하셨죠? 예, 피고인이 체포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수히 체포에 응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그런 태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죠. 판사님, 이해했습니다. 검사는 지금 증인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서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포청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차백호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신문하세요. 예, 선생님.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인가요? 증인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증인은 2017년 7월 1일 저녁에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있죠? 예, 그날은 제 생일이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태계동에 있는 배불러 삼겹살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증인과 피고인은 그날 술을 많이 마셨나요? 저는 그 당시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피고인과 헤어진 시각은 언제인가요? 밤 9시 3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피고인이 증인과 헤어져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증인과 회의를 당시 술에 많이 취했었나요? 예,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말을 할 때 입에서 술 냄새도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질문하세요. 2017년 7월 1일 저녁 식사 자리에 증인과 피고인 이외에 누가 더 있었나요? 제 친구인 신일이와 엄주당이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마셨나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피고인이 소주 2병 이상 마셨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안경을 쓰고 있었나요? 피고인은 시력이 좋아 안경을 잘 쓰진 않지만 가끔 멋을 내기 위해서 도수 없는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그날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식사 장소인 삼겹살집과 대박학원의 위치를 알고 있나요? 삼겹살집은 남춘천역 앞에 있고 대박학원은 그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퇴계동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대박학원까지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오후 9시 30분경 삼겹살집을 나와서 대박학원까지 걸어서 이동했다면 오후 10시 10분경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겠죠?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차대포 증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증인 김사심의 증언에 의하여 공소 사실이 집중되었다는 의견입니다. 피고인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증인 김소심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으십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에서 검사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7년 7월 1일 오후 10시 10분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대박학원 옆 골목길에서 김서시으로부터 스마트폰 한 대씩과 100만 원 상당을 걸치한 사실이 있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간에 대박학원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그 시각 어디에 있었나요? 삼겹살집에서 나와 저희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삼겹살집에서 올 때 대박학원과는 반대방입니다. 피고인은 그날 그 시각에 피고인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과 상의해봤지만 제가 그날 그 시각에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피고인은 2010년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부차례 현금을 걸치한 일로 손해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피고인은 2011년에도 중학생을 상대로 현금을 걸치한 일로 9명을 선고받은 일이 사실이 있지요. 예, 피고인이 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모두 대박학원 주변이었지요. 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나요? 아니요, 저는 피해자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질문하세요. 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안경을 쓰지 않았지요? 저 가끔 멋을 내기 위해서 도수 없는 안경을 쓰기도 하지만 그날은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지만 그 후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하여 현재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예, 피고인은 지금 어떤 심정인가요? 너무나 어려서 분통이 터진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김소심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습니다. 김소심이 만 13세 중학생이긴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에 따라 정연하게 진술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김소심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지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부모님께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이는 김소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므로 그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김소심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김소심의 증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소심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김소심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님께서 증명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들어가는 증거로는 피해자 김소심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소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느라 범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욱이 김소심은 스스로 범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강포청으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은 다음 범인이 맞는지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서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김소심이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때로부터 무려 2개월이 경과할 때입니다. 김소심은 경찰에서 범인의 키가 어른 중에 매우 큰 편이라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키는 당시 162cm로서 성인 남성 중에 매우 작은 편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는데 김소심은 범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김소심이 이 사건의 진범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고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소심의 증언은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또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우리가 재판장님, 저는 공소시로부터 사건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돈을 빼앗은 이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하며 성실상으로 있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지방법원 2017과 1호 피고인 최화학에 대한 공갈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고를 그날 하진 않고 보통 한 6주 정도에 간다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합의서가 제출될 수도 있고 판결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